네, 안녕하세요.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해독의 마지입니다. 네, 방송 시작 전에 저희 감사한 청취자이신 우윤식님과 박 선생님께서 후원 주셔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이래저래 최근에 좀 바쁘다 보니까 저번 주를 쉬었는데 네, 저희가 지난주에 쉬었던 게 이제 그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또 친했던 베이시스트 오의환 군이 요새 그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그 모금 자선 공연을 여기 있는 수연이랑 같이 이제 연습하고 이제 엊그저께 공연을 했었는데 이제 수많은 선후배 동료 뮤지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끝났고, 특히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감사드리고 싶은 대선배님이신, 저희랑 사실은 딱히 연결고리가 없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뮤지션이 있다는 걸 알고 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신 사랑과 평화 밴드 대선배님과 그리고 인순이 누님께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. 네, 정말 그렇게 그 후배 뮤지션에게 어떤 측은지심으로 그렇게 네, 기꺼이 흔쾌히 참여해 주신 것 자체가 저도 그렇습니다. 되게 마음속으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구나, 네, 정말 그런 존경심이 우러나가지고 그렇습니다. 멋진 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또 이제 과거의 명작들이 속속 이렇게 재개봉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되게 이제 그 명분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참 편한 시기에 이제 구작들을 얘기하기가 마침 또 이게 재개봉을 하니까 이걸 또 얘기하면 되겠구나. 그래서 이것도 20세기 명작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이제 카우보이 비밥. 네, 그래서 뭐 카우보이 비빔밥 뭐 약간 이런 패러디 이런 것도 많은데 이제 카우보이 비밥도 이제 90년대 후반에 TV판이 나와가지고 네. 저도 그때 이제 그 한창 제가 좀 이제 그 게임과 애니메이션에 심취해 있던 그 고교 시절 뉴 타입 한국판에서 그 카우보이 비밥 뭐 새로 이제 나온다 막 그걸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, 그래서 이제 카우보이 비밥이라 하면 이제 일단 그 쩔어주는 분위기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느와르, 그러니까 거의 사실 그 홍콩 느와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 그렇죠.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죠. 기본적으로 뭐 느와르, 하드보일드,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조금 여기 장르가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, 복합적인 장르라서. 네, 네. 무슨 약간 뭐 추리물의 형식도 있고 뭐 드라마 그리고 코믹적인 요소도 있고, 어떤 분들은 약간 우주판의 시티헌터 같다 뭐 이렇게 맞아요. 네.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특히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SF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. 그치, 약간 네. 좀 뭐 그런 뭐랄까 스팀펑크랄까 뭐 그런 느낌도 뭐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 친구들은 이 여기 나오는 그 스파이크 스피겔은 마치 그 시티헌터의 그 사이바 료를 보는 것만 같다라고 말했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미 이 애니메이션도 이제 꽤 세월이 많이 흐른 애니메이션인데, 근데 그 시기에도 따지면은 이제 여기 캐릭터들의 모티브나 그 오마주된 면을 봤을 때도 사실은 다 그 또 이 이전에 더 이제 좀 훌륭했던 작품들의 그 많은 좋은 요소들을 되게 차용한 흔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스파이크 처음에 봤을 때 약간 루팡 3세도 좀 생각나는 것 맞아요, 같고. 맞아요. 시티헌터 플러스 루팡 3세? 네,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그 음. 제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한쪽 기계팔 뭐 네, 그런 것도 약간 이제 미국 코믹스적인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, 뭐 기계팔은 이제 워낙에 뭐 뭐 많이 나오니까. 네. 최근에 여러분들이 윈터 솔저로 알고 네, 있을 네. 텐데 뭐 모탈 컴백 같은 경우도 이제 음. 기계인 사람 나왔었고, 그래서 이제 따지면 또 이제 이게 그 네 명의 팀원 네, 천재 해커 소녀와 그렇지. 에드와 이제 또 뭔가 섹시 그 여전사 를 담당하는. 페이 발렌타인. 근데 요번에 극장판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했지만 확실히 페이의 복장은 너무 이런 좀 그 몸으로 활동하는 이런 임무를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 이 생각이 굉장히 들어가지고. 약간 조심해야 될 것만 네. 같은 그런 복장이 아닌가. 물론 뭐 남자 입장에서 보기에 이제 좋긴 한데 그렇지.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확실히 그러게 이거는 뭐 옛날 이제 음. 애니메이션 특유의 조금 과장된 이것은 판타지다. 네 저복장으로 어떻게 저런 그 미션들을 하기는 그렇지. 조금 많이 애로가 있을 것 같은. 그렇다. 그래서 전 여러모로 진짜 이게 뭐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그 캐릭터들의 매력, 그 분위기 특유의 분위기, 네.
그리고 이제 칸노 요코의 음악. 가지고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다만 근데 이제 칸노 요코가 이제 좀 그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표절이 많이 밝혀져서 조금 이제 위상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, 솔직히. 근데 칸노 요코 진짜 한때 어마어마했었기 때문에 진짜.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그 이 애니메이션에 이 삽입돼 있는 음악들은 퀄리티가 이제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죠. 애니메이션의 이제 품격을 높여준다라는 네. 생각이 절로 나옵니다. 그 카우보이 비밥 OST는 거의 그냥 재즈 음반이나 마찬가지라 가지고 물론 이제 그것도 좀 이제 많은 표절 의혹이 밝혀지긴 해서 좀의 거시기하긴 한데 저도 기억하는 게 막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대작 게임이나 대작 애니메이션은 꼭 음악 칸노 요코야. 그래서 엄청나게 그 활발한 활동을 했었고 거의 뭐 전 장르를 아우르는 네. 진짜 특정 장르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기반은 클래식이나 재즈에 좀 두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장르 이렇게 다 섭렵할 수가 있지 막 할 정도로. 그렇죠. 다만 이제 그게 좀 최근에 좀 거의 여기저기 다 이제 좀 짜증게 그게 좀 정확히 밝혀져가지고 좀에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전에 그 태지영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그 능력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네, 일이다.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좀 그런 게 이제 많은 또 이제 의혹들이 밝혀지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칸노 요코가 뭐 단지 그게 밝혀졌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완전히 뭐 아무 헛개비고 뭐 허상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 다만 조금 더 이제 그 사람의 그런 더 천재성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진짜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이제 살짝 이제 좀 이제 훼손되고 좀 폄하된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쉽죠. 네. 그래서 확실히 그 좀 표절이 밝혀진 이후에는 전보다 좀 활동이 좀 뜸하긴 하죠. 네, 진짜 제가 생각 90년대는 진짜 완전 칸노 요코의 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 대항해 시대 2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대항해 시대를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 음악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야 음악 쩐다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. 심지어 제 어린 시절에는 그게 원음이 아니라 그냥 그 도스 음악, 그 애드립, 그 사운드 블래스터 그 음악으로면서 뭔가 그 대항해 시대 특유의 약간 이 포근하고 따스하고 아련한 그 느낌 약간 그 딱 시작했을 때 그 조한 페레로 골라가지고 이제 리스본에서 나오는 그 음악이 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그 오히려 이거는 그 원음 OST보다 나는 옛날 그 도스 음악을 난 더 좋아하거든. 그래가지고 뭔가 하여튼 그 어린 시절 돌아가는 느낌 그 국딩 시절로 돌아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요번에 이제 또 메가박스에서 이제 옛날 2001년에 나왔었던 카우보이 비밥 극장판 네. 천국의 문 이제 그거를 또 재개봉을 해가지고 또 이번에도 포스터를 또 받아왔고 사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극장판 보면서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지금 2025년이고 또 이제 뭐 형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워낙 많은 이제 뭐 미디어를 접하다 보니까 사실 이 설정과 스토리가 뭐 그닥 그렇게 뭐 새롭고 신박한 건 아닌데 다만 그러나 이제 그런 우리가 좀 잘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연출하느냐가 그렇지. 정말 쩔어주는 작화와 그렇지. 이 음악 분위기와 네. 그래서 애니메이션인데 진짜 실사 영화 저는 홍콩 느와르 영화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이었고 영웅 본색이나 뭐 약간 그런 느낌. 네. 처음에 시작하는데 그 퀄리티랑 그다음에 음악이 나오면서 처음에 이제 도입부 극장에서 보는데 시작부터 뭔가 저는 약간 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네. 옛날에 나 TV로 봤을 때 이 정도로 퀄리티 좋은 건지 몰랐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음악과 처음에 이제 선라이즈 나오면서 이렇게 딱 네. 시작을 하는데 야 옛날에 진짜 돈을 쏟아 부었구나 그러니까.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진짜.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20세기의 그 명작 애니메이션들 같은 거 보면은 아니, 이게 지금처럼 막 CG를 안 쓰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싶을 맞아요. 정도로 정말 대단하죠 진짜. 그래서 딱 요번에도 저는 약간 딱 그 도입부 보면서 그 공각기동대 틱한 그 느낌 약간 맞아요. 20세기 그 말의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들의 그치. 그 대작들의 그 특징 그게 느껴져가지고 부드러운 움직임 네. 아니, 뭔가 그 특유의 좀 그 좋은 색감 네. 그런 것들이 그 처음에 이제 그 스파이크가 되게 그 편의점 강도들을 제압하는 장면도 그 액션씬도 너무 멋있고 네. 진짜 그냥 그 멋으로 점철돼 있죠 그냥 애초에 스파이크라는 캐릭터 자체가 우리가 좀 그런 좋아하는 그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들 되게 평소에는 그냥 뭔가 좀
되게 귀찮고 막 대충 음. 사는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지만 이제 뭔가 필요할 때 네. 할 때 되게 뭔가 압도적인 어떤 네. 카리스마와 음흠. 그 무력을 보여주는 음흠. 그런 캐릭터들. 그래서 되게 손쉽게 그 강도들을 제압하는 네. 그 장면도 너무 멋있고 딱 여기 보면 약간 스파이크가 항상 이제 이렇게 맨몸 격투할 때마다 굉장히 이소룡틱한 네, 그 맞아요. 모션을 이렇게 취한단 말이에요. 이게 그 장면이 이렇게. 네. 그래서 아 이거 확실히 참 여러모로 스파이크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 20세기의 그 멋짐을 네. 약간 다 조합해 놓은 그렇다. 그런 캐릭터.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. 음흠. 이 분위기와 그 캐릭터 설정.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TV판을 제 친구가 그 투니버스 할 때 맨날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거를 틀어놨으니까 저는 뭐 좋아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보게 됐었는데 그 당시 때 보면 그 TV판에서는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비셔스랑 스파이크랑 이제 같은 팀 가장 절친한 친구면서 그 중간에 끼인 원래 비셔스의 애인인 줄리아 때문에 이제 서로 나중에 이제 스파이크가 줄리아를 좀 빼앗는 친구 애인을 빼앗는 뭐 빼앗는. 설정이 되면서 이제 둘이 앙숙 관계가 되어서 이제 뭐 치고받고 하는 뭐 그런 거라서 스파이크 나쁜 놈 아닌가? 그죠? 그리고 그 스파이크의 비주얼이 워낙 멋있기는 한데 비셔스도 만만치 않거든. 그래서 그 당시 때 친구들 중에서도 아 나는 비셔스 편이야, 스파이크 편이야 좀 나는 그렇지. 갈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. 또 비셔스의 성우가 그 와카모토 노리오기 때문에 또 그 카리스마 넘치는 그 목소리. 음흠. 그래서 이제 이번 또 극장판도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 카우보이 비밥의 그 특징 이제 약간 팀업 무비이기도 하고 약간 네. 이 네 명의 팀원들이 각자 또 따지면 이제 여기서 카우보이라고 통칭되는 네. 그 현상금 사냥꾼, 사냥꾼들. 네, 네. 바운티 헌터.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수배범들을 잡아서 이제 그 돈으로 연명해서 살고 있죠. 그리고 또 따지면 이제 그 제트의 그 어떤 함선, 딱 이건 약간 함대물이기도 하단 말이야. 뭐 약간 그렇지. 그죠? 예. 약간 야마토처럼 맞아요. 네, 우주 공간을 떠돌면서 이 사람들의 여행을 뭐 이렇게 그렇죠. 왔다가 떠돌이 예, 예, 예. 같이 하면서 그때 사건을 해결하고 약간 네, 그 에피소드 예, 예. 형식의 맞아요. 그런 거 이제 그 낭만이 있잖아, 되게 뭔가 그런 걸로. 그 각자 뭔가 딱히 뭐 인간적인 유대가 있는 것도 네. 아닌데 그냥 같이 뭐랄까 그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뭔가 그 대체 가족물 같은 뭐 그런 느낌 네, 그런 느낌도 좀 좀 있죠. 있고, 네. 왜냐면은 여자 그다음에 그 약간 딸 네. 약간 좀 어린 그 소녀 네.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애완견이라고 네. 할 수 있는 그 웰시 고기 네, 귀여운 반려견이라 그래야 되나? 네. 어쨌든 그 천재개 네. 사람보다 나은 천재견 네. 약간 뭐 그런 그래서 느와르적이기도 하지만 또 SF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요. 블레이드 러너 같은 그치 느낌도 맞아요, 있고. 맞아.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요번에도 확실히 보면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약간 SF 애니메이션들 보면서 항상 이제 약간 좀 웃음이 나오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게 사람이란 게 아무리 막 상상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현재의 기반을 두고 상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따지면 여기가 막 22세기 막 이런데 애들은 무슨 아직도 그 디스켓 같은 걸 쓰고 있단 말이야. 디스켓이나 그 소니에서 나왔었던 MD 그런 걸 쓰고 있어요. 여기서도. 그러니까 그래서. 사람들의 생활이 지금하고 비슷해. 네. 뭔가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이동 수단 같은 거는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여기는 뭐 전차도 이제 레일이 뭐 위쪽에 달려서 네. 이렇게 뭐 있고 약간 미래적인 것 같지만 일상 나머지 생활들은 아니 뭐 처음에 나오는 편의점조차도 지금 편의점이랑 뭐 다를 게 네. 있나 뭐. 네. 그리고 일단은 이제 지금은 다 우리가 USB를 쓰고 있지만 사실 USB도 거의 안 쓰고 이제 그냥 다 이제 디지털 전송으로 쓰고 있는 추세지만은 그러니까 USB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장에선 그러게 이 조그맣고 이 편리한 네. USB도 있는데 항상 그 8, 90년대 SF 애니메이션들은 다 그런 디스켓을 들고 있어 애들이. 아니면 이제 뭐 어쨌든 뭐 테이프나 네. 어쨌든 뭔가 그 작아지고 약간 슬림해지긴 했어도 그 사람들 상상하기에는 아 미래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슬림한 뭐 디스켓을 쓰겠지. 뭐 그렇죠. 미니 디스크를 쓰겠지. 그런 상상,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딱 그 제한된 네.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치. 지금의 거기에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약간 네. 좀 그게 느껴져서 또 그런 거 보면 참 재밌는 점이죠. 그게 인간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 결국에는 뭔가 자기의 지금의 거기서 네. 크게 또 벗어날 수가 없구나. 그러니까 지금에 없는 거를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렇죠. 항상. 그게 약간 저는 그런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옛날에 이제 고전 SF물에 보면
우주선 같은 걸 타면 우주선의 버튼이 여전히 뭐 탁탁 올리고 탁탁 네. 누르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레버. 당시 때는 최신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은 지금 같으면 뭐 약간 뭐 터치 스크린을 한다던가 그러니까. 이랬을 텐데 그 당시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다 레버 뭐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그 레버를 네.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온오프를 해야만 네. 되는 그런 식의 걸 지금 보면은 아 옛날에는 그치 이럴 수밖에 없었겠지 네. 그러면서 다만 근데 거기서 디자인적으로 오는 또 이제 그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그쵸. 뭔가 불빛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막 이제 네. 그렇게 복잡하게 좀 있어야 왠지 그래 보여야 좀 이렇게 콕핏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. 그렇죠. 예. 지금의 기술력으로 콕핏을 만들면 최대한 뭔가 많이 없겠지. 그렇죠. 최대한 화면만 네. 있겠죠 거의. 심플하고 간단하고 네, 네, 버튼류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. 그리고 웬만한 거는 아마 목소리로 이제 뭐 명령을 한다던가 네. 뭐 시리한테 얘기하듯이 뭐 그런 챗GPT한테 할 수 있듯이 목소리로 한다던가 간단하게 화면을 누르는 뭐 그 정도의 식일 텐데 상상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버튼이 많아야 물리적인 버튼이 네. 많아 보여야 뭔가 좀 그럴싸한 느낌이 저희가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그래도 뭔가 이제 우주 전화미를 만든다면 네. 조종석은 좀 그렇게 좀 이렇게 화려해야 되지 않나 약간 맞아요.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치. 어. 이거 뭐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있고 뭐 땡기고 좀 네. 이런 것도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. 왕따시만 레버도 하나 이렇게 있어요. 네, 이렇게 네. 좀 올려 발진. 좀 그렇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게. 따지면 여기서 또 이제 스파이크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타는 비행선도 약간 있고 이제 좀 약간 소형 비행선. 네. 그래서 저도 몰랐었는데 그게 슈퍼로봇에서 나왔었더라고. 스파이크가 나온 적도 있더라고. 그 쪼매난 그 그냥 소형 그 비행선인데 그걸로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메카물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치. 참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다. 근데 이제 극장판의 스토리는 그냥 간단하죠. 이제 따지면은 그 빈센트라는 이제 그 메인 빌런이 나오는데 걔가 따지면 이제 걔도 어떤 이제 그 군의 희생자, 실험의 희생자, 네. 실험체여가지고 이제 뭔가 원치 않게 그런 실험의 결과로 인해서 약간 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됐던 뭐 약간 그 용병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뭔가 자신의 이제 그 어떤 마음의 어둠 때문에 네. 뭔가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다만 이제 그것 이제 거기에 당연히 주인공은 그런 걸 냅둘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걔를 이제 막아서게 되는 뭐 그런 대립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극장판만의 오리지널 히로인 이제 엘렉트라 약간 이제 여전사 나와가지고 또 이제 그런 스토리인 건데 그래서 사실 스토리적으로 뭐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 네. 그냥 그 연출 하나하나가 다 멋있어가지고 그렇죠. 그래서 뭐 카우보이 비밥도 그러니까 극장판 말고 TV판 뭐 원작에 해당하는 TV판을 생각해도 사실 뭐 내용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 물론 그거를 이제 해석하자 그러면 뭐 철학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이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뭐 소소한 그런 내용들이 많고 그 상처받고 상실감을 가진 남자의 뭐 약간 뭐랄까 자아 성장기랄까 뭐 약간 좀 그런 거기는 한데 마음을 잃은 남자의 뭐 그런 거죠. 그래서 그게 약간 사이바류랑 비슷한 게 사이바류도 뭔가 마음의 그 큰 상처를 네. 본인은 아닌 척하고 평소에 이제 겉으로 되게 막 밝은 척하는 유쾌하고 밝은 척하지만 사실은 이제 상처받은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은 남자 스파이크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. 그래서 나에게 꿈은 없고 그냥 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산다. 꿈이 없는 하루를 그냥 멍하게 보내는 여기서 스파이크 좀 멍한 캐릭터에 네. 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바료처럼 해줄 때는 이제 진지한 그 표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뭔가 전문적인 이제 자신의 뭐 기술을 뭐 어쨌든 능력치를 발휘할 때 굉장히 멋있지만은 평소 때는 사실은 그 정도의 캐릭터는 아닌 근데 그런 양면성이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매력 포인트로 네. 매력이 이제 배가 되는 그런 특히나 또 외모도 또 기럭지도 길쭉길쭉하고 뭔가 이렇게 슬림한 그런 좀 슬림한 근육형의 그런 멋있는 주인공이다 보니까는 이 간지발 하나만으로도 아 이거 충분히 먹혀준다. 그러니까. 네. 그래서 그 스파이크의 복장이 뭔가 약간 그 파란색 약간 네. 그 이제 정장인데 그 발 부분 때문에 루팡 3세가 생각나서 근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극장판 봤을 때 사실 빈센트한테 못 이겨서 따지면은 능력치적으로 네. 빈센트가 너무 괴물이었기 때문에 따지면 이것도 그거지 뭐 약간 군도 마냥 빈센트가 그냥 스스로 그냥 에이 이제 나 그만 할란다고 져준 거지 계속
진심 싸웠으면 아마 못 이기지 않았을까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 저게 약간 마음의 그 변화로 인해서 그치. 얘가 전투를 포기하는 바람에 져줬다? 네, 그렇게 된 거지. 음. 똑같이 따지면 그 마음을 잃은 남자들끼리의 네, 싸움이니까. 네. 다만 그러나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세상과 함께 동기여신 하겠다. 이제 그 빈센트와 그래도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 이러나 이제 그걸로 이제 서로 대립하게 되는 건데.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엘렉트라라는 여전사가 이제 알고 보니 옛날 그 빈센트의 연인이었었던 네. 그런 과거가 밝혀져가지고 스파이크랑 그 엘렉트라랑 같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둘이 이제 그 벽 하나를 두고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서로 이제 약간 과거 약간 그 연애사를 네.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스파이크도 이제 한 여자가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과거 이제 근데 사실 그 TV판을 이제 봐야 좀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요번 극장판 전 TV판을 안 보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안 크게 보고 이해하는데 봐도 뭐 네, 네. 무리는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TV판조차도 각각 아까 이제 그 수현이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에피소드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 네, 옴니버스식으로 개별의, 다 네. 개별 에피소드라 뭐 이렇게 단편으로 봐도 딱히 뭐 그렇게 이해하는데 무리는 없기 때문에 극장판도 좀 그런 느낌이죠. 네. 음. 실험체였다가 이제 뭔가 세상에 대한 복수 음. 사실 이런 것도 요즘엔 좀 흔한 스토리가 됐기 때문에 뭐 특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 스파이크에 정말 그 대적할 만한 멋진 악역이기 때문에 네. 또 긴 바바리 코트를 네. 이것도 약간 홍콩 노아르의 좀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비주얼만으로는 빈센트 쪽이 좀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한 왜냐면 네. 그 스파이크는 너무 또 많이 보기도 했고 네. 그리고 그 복장이 만화에서는 좀 멋있는데 만약 실제로 입는다 그러면 좀 되게 좀 이상할 수도 있을 것만 네. 같은 예. 사실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서 그 카우보이 비밥을 네. 그 실사화를 했다가 팬들한테 혹독한 비난만 받은 채 그냥 흑역사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실사를 하려 그러면은 그래도 변태가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. 네 그렇죠. 음. 사실 그래서 그 중간에도 그 빈센트 사실 그 페이를 인질로 네. 잡아가지고 뭔가 아슬아슬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이미 빈센트 사실 그럴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빈센트가 바랬던 것은 그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일본 만화에 많이 나오는 건데 내가 바랬던 것은 그저 그녀의 인간의 따스한 온기 그녀의 사랑만이 필요했을 뿐. 딱 마지막 그래서 엘렉트라 보고 나서 나는 항상 꿈속을 헤맸는데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이 현실이었다. 뭐 그 얘기하면서 그냥 이제 그 무시무시한 적이 알아서 좀 자멸하는 그런 식으로 끝나가지고. 근데 근데 일단은 예상 외로 약간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이제 만화들을 보면 이상하게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뭐랄까 순애보를 가진 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. 그렇죠. 뭐 저는 이제 가장 의외였던 게 그 북두신권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한 그렇지. 여자만을 이게 그 정도로 진짜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자인지 나는 그 정도는 잘 모르겠긴 한데 거기는 나오는 전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유리야만 형제 관계가 그렇게 이제 파탄이 나는 정도 그 정도인 건가 뭐 싶기는 한데 죄 많은 여자. 네. 유리야. 그래서 어릴 때도 항상 그 북두신권 보고 있으면은 되게 유리아가 별로 난 좀 짜증나. 약간 유리아가 싫어 나는. 맞아. 약간 좀 비호감 네. 여자 주인공인데 비호감 느낌이라 좀 물론 뭐 이제 유리아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는데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남자들이 나 좋다고 환장하는데 어쩌라고 막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좀 유리아 때문에 모든 게 이게 좀 다 꼬이니까 나는 네. 유리아 좀 이렇게 나 이렇게 보기 싫지 않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게요.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비셔스랑 갈라지게 만드는 그 줄리아 뭔가 좀 여자가 이 인간관계 뭐 친구라든지 이런 관계를 좀 파탄내는데 이제 잘못 끼어들면 이상한 그 여자 뭐 이상한 여자는 아니긴 한데 뭐 줄리아 유리아 다 근데 어쨌든 본인의 의도와 원치 않게끔 상황이 네. 이제 그렇게끔 되기 때문에 왜 나는 남자들을 다 미치게 하는가 왜 이렇게 나만 바라보는 거야 좀 다른 여자들 좀 좋아하지 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상황도 그렇고 그 본인 캐릭터도 좀 약간 좀 제 취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고 보니 약간 북두의건도 좀 이게 있네 그 카우보이 비밥. 뭐 물론 이제 그런 형의 남자 주인공에 이제 당연히 뭐 켄시로도 들어가니까 이제
다 그런 영향이 있지만 네. 사실 뭐 사회바로도 켄시로랑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소룡을 모티브 삼았다는 게 그렇죠. 뭐 뭐 스파이크도 약간 뭐 그러니까. 음. 그래서 이제 그나마 총격전 같은 거 할 때는 되게 딱 그 홍콩 느낌 아. 멋있는데 맞아. 약간 이제 맨손 격투할 때 갑자기 이렇게 스파이크가 너무 이렇게 절권도 자세 이러고 하면서 순간 약간 좀 저 복장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어가지고. 맞아. 근데 심지어 여기서도 그 빈센트랑 싸울 때도 우리가 되게 익숙한 그 성룡식의 그 홍콩 네. 그 합 맞추는 거 예, 요런 하는 거 이거 되게 막 뚜다닥 막 이렇게 하더라고. 막 그래서 내가 순간 되게 갑자기 애니메이션으로 이걸 보니까 되게 웃겨가지고 되게 그 견제단이 잘하는 거. 네. 그 초속 펀치. 1초에 막 3번 막 때리는 막 그런 펀치가 막 나와가지고 정말 그 제작진들이 되게 그 자기들이 좋아했던 거를 이 애니메이션으로 맞아. 정말 녹여냈구나. 애니메이션이란 사실 가끔씩 잊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, 그렇지. 이건 진짜 실사 영화를 보는 것 같다. 그냥. 그런 느낌. 네.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이제 약간 뭐 완전 같은 장르는 아니지만 그런 좀 음악이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자아낸다는 점에서 되게 또 택시 드라이버가 또 생각나기도 하고 카우보이 극장판 보고 나니까 아 이번에야말로 좀 이제 그동안 미뤄왔었던 그 TV판을 좀 다시 하나씩 봐야겠구나.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그렇죠. 그 주요 성우들도 다 유명한 성우들이라서 네. 그 스파이크 목소리도 되게 좀 사실 일본 게임이나 이제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되게 낯익은 목소리예요. 그 스파이크 목소리도 이 야마다라 코이치 그 아저씨도 굉장히 많은 주인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도 딱 그 목소리가 티가 나는 목소리라서 이 목소리는 되게 낯익은 목소리인데 해가지고 그분도 굉장히 뭐 많은 주인공과 이제 네. 멋진 캐릭터들을 연기하셨기 때문에 딱 듣는 순간 너무 그 익숙하면서 뭔가 아 역시 이 아저씨 목소리 그래서 멋있구만 역시 스파이크에 어울리시다. 그거랑 그 제트 목소리도 이제 그 이시즈카 운쇼 약간 되게 좀 연륜 있는 그 목소리 걸걸하신 목소리. 그래서 또 이것도 참 그게 한국판이 네. 그 제트가 김기현 성우님이었기 때문에 그치. 뉘앙스는 다르지만 약간 연륜이 있다는 점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네. 또 참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페이 목소리도 이제 정말 한때 정말 미친 듯이 잘 나갔었던 하야시 바라 메구미 그냥 아야나미 레이와 뭐 세일러문 정도만 얘기해도 뭐 다들 아실 수 있죠. 또 일본은 그 성우들이 약간 가수도 되게 겸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연예인급의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본 여자 성우들 중에서 막 그런 이제 신적인 약간 존재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하야시바라 메구미도 뭐 진짜 미친 듯이 한때 거의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할 정도로 여자 주인공 목소리는 일단 다 막 하야시바라 메구미였던 시절도 있었고 워낙에 막 다 굵직굵직한 캐릭터니까 인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괴가 다른 캐릭터가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다 달라요 스타일이. 보통은 솔직히 이제 레이로 제일 많이 알 건데 사실 레이는 되게 조용히 얘기하고 되게 그렇죠. 냉미녀인데 완전 그걸 180 다른 연기도 되게 많이 했고 되게 잘하기 때문에 네. 그런 냉미녀가 아니라 막 완전 쾌활하고 막 되게 걸걸하고 막 그것만 이제 여자 람마만 생각해도 완전히 왈가닥 그 목소리도 되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레이 했던 사람이 여자 람마 목소리라는 게 막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또 은근히 약간 옛날에 그 최덕희 성우님이랑 되게 겹쳐요 되게 그 최덕희 성우님 맡으셨던 캐릭터들이 다 하야시바라 메구미가 했던 캐릭터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약간 평행 이론처럼 옛날에 좀 그런 것들이 있었지. 근데 참 이것도 그런 게 그 당시에 TV로 나올 때는 그렇게 엄청난 인기를 얻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. 그러니까 뭐 당시에 지금은 이제 블레이드 러너가 레전드급 명작이라고 이제 칭송을 받지만 당시에는 뭐 딱히 네, 뭐 별 그다 반향이 없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당시에는 딱히 뭐 그 정도 지금 사람들이 카우보이 비밥을 생각하는 그 정도의 위치는 아니었었다. 처음에는 뭐 그냥 뭐 나왔나 보다. 네. 또 시간이 지나야 뭔가 재평가되면서 레전드가 되는 경우도 뭐 이제 왕왕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역시나 또 그 비밥이란 그 이제 제목 때문에 그런지 또 이제 음악을 다 그렇게 약간 비밥, 재즈 약간 이런 걸로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이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 비밥이란 장르를 알게 된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. 약간. 근데 저도 이제 그 재즈를 전공을 하고 뭐 재즈 음악도 많이 듣고 하기도 했었지만은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재즈 음악을 그냥 즐기는 매니아는 진짜 극소수고 그러니까 메탈이나 락을 좋아하는 매니아들보다 더 극소수인 데다가
재즈는 대부분 그 노래가 안 들어 있다 보니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밥은 즉흥 연주인데 네. 그 음악을 이런 멋있는 애니메이션에 이게 뒤에 이제 나오는 OST나 배경음악으로 나올 땐 사람들이 야 이렇게 재즈가 혹은 비밥이 멋있는 음악이었나 그런데 이 화면을 제거하고 소리로만 비밥이나 재즈를 즐기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. 많지는 않죠. 네, 왜냐면 이걸 보고 재즈가 이렇게 멋있어? 아 나도 비밥 좀 들어보고 싶어. 이거 딱 듣고 나선 뭐 뭐 이상하다. 카우보이 비밥은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그냥 재즈나 비밥은 좀 그러네. 따로 계속 그러니까 내가 비밥 앨범을 사서 듣고 맨날 그 뭐 MP3나 혹은 CD 플레이어를 사가지고 듣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제 TV판은 90년대 말에 나왔고 이제 이 극장판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네. 건데 역시나 느낀 거는 참 명작은 지금 극장으로 봐도 네. 정말 대박이다 생각밖에 안 들어요. 그러니까 극장에서 봤을 때 이게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개봉한 신작이라 그래도 네. 믿을 정도로 최신 애니메이션 같아. 네 맞아요. 이게 무슨 20몇 년 전 그게 아니라 네, 진짜 어떻게 지금 봐도 이렇게 좋냐 막 나 계속 그 감탄이 나와가지고 보면서 대박이다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옛날 애니메이션이라고 네. 할 수가 있나.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옛날에 그 작은 브라운관 TV로는 이 정도의 감동을 받지 않았었는데 네. 그리고 그 당시에 뭘 잘 모를 때니까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배경 음악처럼 그냥 맨날 MTV 틀어놓은 것처럼 이제 틀어놓고 봐서 그냥 딱히 그렇게 큰 감흥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극장판을 진짜로 빵빵한 사운드와 커다란 화면과 몰입해가지고 보니까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알았었던 카우보이 비밥보다 훨씬 더 위대함을 알게 됐습니다. 그렇죠. 이 정도였나?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진짜 명작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명작 포에버다 진짜. 그리고 옛날에 봤을 때는 아까 수연이가 말했었던 그런 매력 포인트. 이걸 보니까는 홍콩 영화에 뭐 어딘 그런 뭔가가 떠오른다 네. 했었던 그런 것들을 옛날에 보면서는 전혀 못 느꼈었는데 다시 보니까 약간 뭐 이런저런 작품들이 이제 다 생각이 나면서 이게 진짜 그냥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영화를 한 편의 그런 네. 그 옛날에 그 추억 돋는 그런 추억 가득한 레전드 명작들을 뭔가 오마주를 진짜 기막히게 잘 버무려서 진짜 엄청나게 맛있는 비빔밥이 된 것처럼 네. 보면서 저는 계속 뭔가 이렇게 소름이 돋고 뭔가 좀 전율이 일었달까 진짜 야 이렇게 대단했었나? 에이. 지금 봤을 때 그런 포인트들이 다 보이더라고요. 네. 그런 구도라든가 그 연출에서 이건 여기서 네. 다운되고 이게 다 보여가지고 되게 더 막 즐거워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나 명작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정말 대단하다 진짜. 그렇습니다. 네. 최근에 또 이제 뭔가 메가박스가 이렇게 재개봉하니까 롯데 시네마가 약간 우리도 질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뜬금없이 갑자기 그 역습의 샤랑 F91을 이렇게 모였길래 그래서 게다가 심지어 이제 또 며칠 전에 그 뉴스가 나왔어요. 메가박스랑 롯데시네마를 합병한다고. 그렇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갑자기 2, 3위들의 반란인가? CGV를 제껴주마. 메가 롯데 크로스 해가지고 이제 CGV에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 연합 전선을 펼치는 것처럼 약간 그러게요. 그 오와 촉의 동맹처럼 그런 건가? 근데 저는 좀 그동안 그 오해를 하고 있어. 그러니까 나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있으면은 롯데시네마가 약간 CGV랑 비등비등한 줄 알았어 나는 되게. 저도 그냥 이미지로는 네. CGV가 약간 1위고 2위가 롯데시네마고 3위가 메가박스 뭐 그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합병된다는 걸 보고 도대체 어디가 더 커서 어디가 어디를 먹는 거야? 흡수하는 건가? 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예상외로 메가박스가 2위였었다. 네. 네, 놀랐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롯데라는 이름 때문에 롯데가 이제 뭐 모기업이 그래도 크다 보니까 네. 에이 그래도 메가박스보다는 롯데가 더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약간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메가박스가 네. 더 알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롯데는 좀 적자가 많더라고. 하긴 뭐 지금 롯데 타워도 뭐 지금 담보로 잡힌 마당에 뭐 지금 자기네들의 상징인 건물을 담보로 지금 뭐 롯데 그룹 자체가 뭐 지금 위험하니까 네. 뭐 이런 계열사 야 말할 것도 없는 건 아닌가. 좀 그래서 이제 그
이 1, 2, 3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줄 알았더니 이거 따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그 음원 사이트들 생각했을 때 멜론이 막 한 뭐 7, 8이면은 나머지 이제 짜잘한 이제 벅스와 지니와 네. 뭐 짜잘한 이제 그 음원 사이트들끼리 약간 나눠 먹는 그런 건 생각했는데 사실 이 극장도 그 정도였더라고요. 되게 CGV의 위용이 되게 크더라고. 이제 우리는 하도 메가박스를 많이 가다 보니까 잘 이제 체감을 못했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그 1위에 대항하기 위해서 2, 3위가 같이 그래서 이게 롯데가 갑자기 최근에 그렇게 막 고전 애니메이션을 다시 재개봉을 한 건가 이제 우린 곧 합칠 거니까 이제 메가의 기조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한 건가.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 세대에 막 이렇게 일본 문화 개방 안 돼가지고 되게 청계천에서 그 불법 복제된 뭐 그런 걸로 보던 세대가 이제 참 이렇게 야 내가 속속들이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이제 큰 화면으로 합법적인 루트로 보게 되다니 그렇죠. 좀 감개무량하군요. 옛날에 그런 데서 이제 그 CD를 구워서 이제 VCD 구워서 그것도 이제 정식도 아니고 누군가 이제 네. 집에서 아마 컴퓨터로 구운 것 같은 그 공시에서 이제 CD 라이터로 구웠겠지. 네. CDRW로 구운 그것을 이제 살려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지 앨범처럼 이렇게 보면 거기서 네. 아이돌 넘버 이거 주세요. 해가지고 샀었던 그 옛날 그 기억이 나네. 네. 네. 옛날에 뭐 저는 그 우로츠키 동자라던가 그런 우로츠키 동자. 그거 한번 사서 보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역시나 명작은 언제 봐도 너무 좋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뭐 좀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또 바쁘다 보니까 쉬기도 했었는데 되게 이제 또 최근에 몇 개 굳이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있을까 싶은 영화들도 몇 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럴수록 뭔가 그래 이렇게 명작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. 굳이 뭐 명작 얘기를 해야 할까 생각 들어가지고 또 참 편리하게도 넷플릭스에 또 다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려다 까먹은 게 우리나라 그 투니버스에서 카우보이 비밥 마지막 엔딩곡을 박완규 형이 그렇죠, 예. 불렀었던 그 언론이란 노래가 네. 있는데 저는 그 노래를 그 완규 형이 부른 전 모든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천년의 사랑 그 뮤직비디오도 카우보이 비밥 화면 썼었어. 그래가지고 되게 그래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카우보이 비밥의 천년의 사랑이 그 뭐 주제곡 혹은 뭐 그러니까 삽입곡인가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착각하시는데 있지. 그렇지는 않다. 네.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예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